네, 안랩 MDR 여러분의 영원한 윙맨 세션의 발표를 맡게 된 HSC의 김승관 부장입니다. 마지막 세션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투기 그림 두 개 한번 그려봤는데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전투기 그림이 나왔느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안랩 MDR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원한 윙맨이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윙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대를 한번 먼저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장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윙맨이라는 단어는 공군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전투에 임하면서 공중전에서 나의 뒤를 백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할 때 앞에 전투기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침투를 하고 뒤에 이 윙맨 역할을 하는 분은 앞에 전투기가 목표에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을 하고 모두 위험을 감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선두로 나가는 이 전투기는 정말 이 뒤에 있는 윙맨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앞에 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 윙맨으로서 정말 내가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는 정말 눈만 마주쳐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를 이 윙맨으로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MDR 하면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이 세션의 방향은 저희가 MDR을 하면서 느꼈던 힘들었던 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MDR 하실 때 이렇게 믿을 만한 동료로서 저희 안랩이 어떻게 좀 보여질지 그러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의 순서는 일단 마켓에서 지금 이 MDR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혼선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 안랩에서는 어떻게 MDR을 바라보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 정리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DR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MDR 도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이 어려울 것인지 물론 저희도 겪었고 미리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겪었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안랩에서는 이러한 어려웠던 점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혼선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가장 크게 MDR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 주변에 뭐 MSSP, SOC, 뭐 SIM, SOA, 뭐 EDR 다양한 단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MDR이라는 단어를 기존에 많이 들으셨고 인터넷에서 한 번씩은 검색들을 해 보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분명히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분들은 같이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MDR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요소로서의 단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MDR을 설명하는, 정의하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새로운 단어로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MDR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트너 자료에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Managed Detect and Response,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영역을 포함을 하고 또한 이러한 관련된 로그나 컨텍스트 정보들을 모아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 여기 보시면은 전문가의 헌팅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시장에 혼선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이 XDR이라는 컨셉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XDR이라는 컨셉도 마찬가지로 이 연동 부분,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다 연동을 한다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MDR이라고 했던 것하고 XDR하고 지금 언급되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선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MDR이 초기에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주로 주요 프라이어리가 되게 우선순위가 되게 높은 트리거 포인트를 삼을 수 있는 솔루션이 뭐였냐 하면 바로 EDR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EDR을 기준으로 EDR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매니지드하고 디텍트하고 리스폰스를 한다. 결국 이 EDR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EDR이라는 용어가 다시 또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MDR이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혼선이 없었습니다. 그냥 엔드포인트를 엮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구나.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XDR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게 되면서 기존과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그러한 혼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안랩에서의 MDR은 EDR, 저희 안랩 EDR 제품을 기준으로 디텍트하고 리스폰스 한다는 것을 베이스로 지금 저희는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저희 세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MDR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도화된 공격을 더 잘 찾고 더 빨리 대응을 하고 더 새롭게 적용된 기술들을 더 잘 통합해 보자라는 의미죠. 과거에도 이 고도화된 공격을 더 잘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큐리티가 계속 지향해 나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공격을 더 찾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스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다양한 소스의 추가라고 제가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엔드포인트에 되게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부분인 거죠. 엔드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은 이미 7년 전, 8년 전부터 있었어요. 저희가 APT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은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뭔가 할 수 없고 엔드포인트도 봐야 되고 패킷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을 바로 접근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도구가 백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우리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임시 방편으로 시스 인터널의 시스몬을 통해서 시스템과 관련된 로고들을 수집을 하고 아니면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를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시스로그 타입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심이나 ESM에 연동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도 없었고 또한 이 많은 양의 로그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어떠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좀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MDR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와 기술들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소스적 엔드포인트 소스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MDR에서 좀 MDR 영역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협 헌팅이라고 하는 탐지 부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고도화된 공격, 결코 백신이나 이런 것에 탐지가 안 되고 우회를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또 우리는 탐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상행위에 대한 탐지. 이제는 시그니처 베이스가 아니고 행위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또 시대의 흐름이 있었죠. 그때 나온 용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UEBA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UEBA 관점에서 또 뭔가를 또 분석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로그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람이 할 수 없어. 이제는 시스템과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돼. 그 시기에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알파고가 되게 이슈화가 되면서 보안도 이제는 머신러닝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때 되게 많이 발전을 했죠. 보안에서의 머신러닝 기법이. 그리고 세 번째로 머신러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체제를 갖고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당장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위협을 빨리 대응을 하자, 정보를 더 붙이자라는 스레트 인텔리전스 기법이 또다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것을 저희는 위협 헌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도구가 있고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고도화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MDR 영역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자동화 관점입니다. 자동화도 이거의 개념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팍 튀어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어려운데요. 과거에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면은 반복적인 업무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려고 시도들을 다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IP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 근무자는 솔루션에 SSH나 GUI로 붙어서 특정한 IP를 넣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정 명령어를 보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MDR에서는 그 방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사람이 손수 CLI나 스크립트를 짜는 방식이 아닌 바로 이 API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비를 컨트롤하기 위한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API라는 기술이 나오게 된 것이고 API 기술을 더 잘 활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개념으로 바로 이 SOA 제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MDR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마찬가지로 이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정말 세밀하게 편안하게 자동화를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개념들을 당장은 접목을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 잘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MSS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의 플랫폼이 필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새로운 관점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것을 저희는 MDR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MDR 이제 여러분들 고도화된 공격에 잘 대응하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될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MDR 도입 시에 그러면은 이게 수월하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MDR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MDR에 대한 R&D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리서치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문제점은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미 MDR을 먼저 사전에 도입을 하려고 시도하셨던 많은 분들과 되게 공통적인 것으로서 아마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꼭지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탐지하고 대응하고 연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탐지 부분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가가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안랩 EDR 2.0 제품에 대한 UI입니다. 기존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되게 좋아졌는데 최근에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고 요즘 나오는 이 디텍트 앤 리스폰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UI를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분석가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를 잘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죠. 트리뷰하고 타임라인 뷰입니다. 트리뷰를 통해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되게 쉽게 분석가 분들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라인 뷰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 기법도 도입을 하고 어떠한 이벤트가 탐지가 되었을 때 전후 시간 순으로 그 로그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맥락을 분석가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분석가가 되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분석을 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한 쪽으로 계속 정보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UI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그니처 기반을 벗어나서 행위 기반 탐지 룰, 그리고 행위 기반 탐지 룰에서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계 표준에서 대부분 다 적용하고 있는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와 관련된 룰들을 제공해서 또한 정보를 붙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레 인텔리전스 TI 정보를 연동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석가가 판단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부분은, 정보는 붙여주는 건 다 좋아요. 하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로고들을 사람이 다 분석을 할 수 있을 역량이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3년 이상은 악성 코드 분석이나 네트워크 분석을 할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어우를 수 있는. 하지만 시장 인력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이러한 인력들을 쉽게 채용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MDR을 도입하기에 좀 상당히 힘든 그런 허들로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오토메이션 관점, 대응과 관점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플레이북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 분석가 분들이 정말 코딩 능력이 좋아서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동화 관점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함은 일반적인 스크립트를 짤 수 있는 구성이 아닌 전체적인 이 왁구를 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상의 그 프레임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개발자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보안팀에서 아마 대부분 보안팀의 개발자분이 소속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D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개의 팀이나 한 개의 그룹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보안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 개의 역량을 다 보유하고 있는 팀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연동과 관련된 부분. 다들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엔드포인트 로그 되게 많다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로그를 선별을 해서 어떠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탐지 대응하는 부분보다 가장 많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분석가 관점에서 이 많은 로고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MDR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수집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 그건 저희는 이제 MDR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개의 제품, 한 개의 벤더의 보안 솔루션만 적용되어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자기 제품에 한정돼서 하거나, 아니면 요즘 추세이긴 하지만 오픈 XDR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기종을 쉽게 붙일 수 있다는 컨셉을 설명을 하긴 하지만, 과연 수월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통합이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좀 꼭지로 MDR 도입을 할 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현재까지 드러났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좀 방향을 잡고서 시도를 해봤는지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지 관점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풀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탐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 회사는 악성 코드와 관련돼서 세계보다는 예, 세계라고 표현을 해드려야겠죠. 예, 되게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코드 비헤이비어, 악성 코드의 행위 탐지와 관련돼서는 예,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가 분들 저희 인프라에 되게 많이 예, 포지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 코드와 관련된 행위들을에서 놓치는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 ML 기법을 통해서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탐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예,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응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하고 두 번째 거는 이벤트를 최적화하기 위한 자동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응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좀 자동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저희는 세피니티 에어라는 SOA 플랫폼을 가지고서 업무 프로세스를 일정 부분 자동화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업 내부에서 악성 코드와 관련된 이벤트가 탐지가 되게 되면 네, 인사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팀 소속인지, 뭐 외주 직원인지, 아니면 뭐 인사팀 직원인지, 분석팀 직원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팀원인지 확인이 되면은 일정 시간 소명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탐지가 됐습니다. 아니면 내가 인지를 못했습니다라는 소명할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피드백도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강제적으로 차단을 해서 위협에 대응하는 예, 이러한 플레이북은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연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 SOA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일정 부분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동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자동화 부분 이외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연동을 수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로 이 예외 처리, 즉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를 붙인 다음에 안정화하는 기간까지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엔드포인트를 붙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도 테스트적으로 실험적으로 해봤을 때 결코 수월한 작업은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R&D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사람이 좀 많이 해야 되는 딱히 적당한 솔루션이 없는 좀 그러한 부분이 저희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내주는 쪽에서 가장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 세피니티 에어에서 좀 구현을 하고 있는데 장비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처리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복 처리, 예외 처리, 그 다음에 이벤트를 놓치지 않고 분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전문가 태깅 이러한 기법들을 저희는 에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 처리하는 로직인데요. 총 제가 세보니까 한 2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로그를 정교화하고 예외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리소스를 쏟았고요. 근데 아직도 좀 더 수정을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엔드포인트 로그 처리하는 과정 아마 동일하게 이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저희 SOA 플랫폼 에어를 통해서 좀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TIA 정보를 갖다 붙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분석가분들 엄청난 내공이 쌓여 있는 그러한 팁들을 다 저희 SOA 시스템에 녹여서 최종적으로 전문가 태깅을 해서 정제된 데이터, 정말 필요한 데이터만 MDR 센터를 보내서 대응을 하는 그렇게 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분들이 이 UI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분석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많이 뜨는 상황에서 내가 필요하고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GUI상에서는 클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개를 한 번에 봐야 된다라고 하면 100번의 클릭을 필요하고 하나를 더 뎁스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이 클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두세 개의 이벤트는 한 번에 탑다운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디텍션 앤드 리스폰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종 판단은 분석가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가가 이걸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다시 그래프적인 방법을 버리고 다시 이 텍스트 기반으로 표현을 하게 업무 시스템을 꾸며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탐지는 안랩 EDR, 대응과 연동 부분은 저희 에어 제품을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MDR 저희 서비스 준비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사람하고 도구하고 프로세스의 결합이 필요하고요. 또 유기적으로 잘 통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편이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 안랩 좀 자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MSSP로서 저희 되게 많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 대응하는 도구들 전부 다 저희 도구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인력들, 악성 코드 분석 인력, 네트워크 분석 인력 전부 다 많이 포지션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DR 결코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런 노력들 한번 좀 잘 봐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 안랩이 여러분들 MDR을 함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료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